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잘 보내고 있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오늘 토요일 업무를 끝으로 이제 수요일까지 쫙 쉽니다. 달려보려고요. 그때까지 영상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찍고 있는데 조용하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참 좋은 명절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간에 사고 없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타민C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비타민C가 어떤 종류가 있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고려은단 비타민C, 제가 말씀드렸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남제약, 유한양의 비타민C, 비타민C 가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어떤 종류가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일반 비타민C가 있죠. 대표적인 게 많이 하시는 고려은단.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고려은단 비타민C고요. 보통 한 알에 1000mg가 들어가 있고 성분은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그 한 가지 성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합성 제품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일반 비타민 C가 가장 무난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더 가성비가 좋고 혹은 비싸지만 더 좋은 게 있다고 하지만 1번 이 비타민 C 일반형이 가장 무난한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높고 먹기 편한 이런 게 일반 비타민 C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비타민 C, CA 중에서 이제 천연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아세로라 같은 거나 이제 감귤 같은 걸 갈아 가지고 천연 비타민 C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함량이 좀 떨어지죠. 단점이 함량 떨어지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죠. 그래서 흡수율이 좀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때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수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여러 가지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비타민C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함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 비타민C는 굳이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이제 합성 비타민 C에다가 이 천연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를 같이 넣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감귤에서 추출한, 아세로라에서 추출한, 포도에서 추출한 그런 천연 플라보노이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를 같이 넣은 거예요. 쏜 리서치 같은 데서 이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회사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좀 고용량이 들어가 있겠죠. 합성이니까 여기에다가 케르세틴이나 루틴 같은 이런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의 장점과 합성의 장점을 같이 믹스해 놓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엄청 비싸지는 않고 천연보단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헤스페리딘이나 그런 것도 들어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연 먹을 거면 요거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 C와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특수한 공법이 들어간 건데, 특수하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버퍼드 된 비타민 C, 그러니까 버퍼드 비타민 C고요.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중성 비타민 C가 잘 아시겠지만 산도가 좀 있죠. 그래서 산도가 있기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하고, 이거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비타민 C에다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망간 그런 것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에스터 C라고 해서 이제 버퍼드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따로 한번 다뤄보고 뒤에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 중성 비타민은 아연이나 망간, 칼슘, 마그네슘을 붙여놨거든요. 칼륨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장점은 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덜해요. 속쓰림이 덜하고
위장장애가 덜하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량 원소를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칼륨이나 망간, 뭐 칼슘은 별로 필요가 없고 마그네슘이나 아연이 버퍼드가 되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C에다가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고, 보통 이게 1000ml 정도라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비타민 C는 900ml가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한 100ml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ml짜리를 마그네슘을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공급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중성 비타민 C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속쓰림이 없으신 분들은 비타민 C 공급 목적으로는 굳이 이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버퍼드 되어 있는 중성 비타민 C가 뭐 흡수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높다는 논문도 있지만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요약하자면은 이런 중성 비타민 C는 위장 트러블이 좀 덜하고, 그리고 다른 미량 원소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흡수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일각에서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논문도 있지만 차이 없다는 논문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성 비타민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에스터시죠. 이거 특정 업체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명이고, 이게 거의 최초로 만든 중성 비타민일 겁니다. 뭐 솔가나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에스터시도 비타민 C에다가 칼슘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비타민 뭐 대사산물이 뭐 트레온산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성분을 믹스해 놨다고 하는데, 메인은 요거예요. 그래서 중성 비타민 C고, 얘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솔가 에스터시가 가장 유명하니까 솔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흡수율이 더 높다고 나오고, 오랫동안 더 방출된다, 오랫동안 작동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에 반박되는 논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똑같아요. 가격이 한참 비싸죠. 얘가 60알짜리 솔각기에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알에 500원, 저렴하면 2만원. 금액을 한번 볼까요? 지금 다시 그 솔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100알짜리가 38,400원이네요. 그러면은 한 알당 솔가 에스터시가 500ml짜리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게 382원이고요. 많이 아시는 그 고려은단 비타민 C는 300정이 보통 2만원 초반대 하거든요. 그럼 한 알에 70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핏 봐도 5배 이상 비싼 겁니다. 함량은 절반, 금액은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함량 대비 따지면 10배 정도 비싼 겁니다, 얘가. 그런데 10배라는 금액을 주고 복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중성 비타민 C를 드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서방형 타입이 있어요. 서방형 타입은 뭐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워낙 짧고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C가 좋은데, 그런 걸 단점을 보완을 한 거예요. 보통 12시간 이상 천천히 녹는 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HPMC 같은 부영제나 혹은 캡슐을 좀 잘 안 녹는 장용정을 캡슐을 만들어서 천천히 녹게 만든 타입이 서방형 캡슐이에요. 근데 이거 서방형 캡슐은 천천히 녹기 때문에 몸에서 지속적으로 비타민 C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서방형 타입이나 일반 비타민 C나 생체 흡수됐을 때 그 혈장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차이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서방형 타입은 일단은 위장장애가 좀 덜해요. 위에서 안 녹고 장에서 천천히 녹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장애도 덜하고, 거기에다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논문은 서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 근거로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중성 비타민보다 이런 서방형 비타민 C가 아무래도 더 나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런 제품들은 제가 한번 우리나라 제품들은 사실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아이허브 쪽에서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리포솜 비타민 C예요. 이 리포소말 비타민 C는 최근에 영상에서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문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 지방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C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타민 C가 있으면은 여기를 리포솜으로 둘러버린 거거든요. 많이 아시는 그 파이토솜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장에서 세포벽이 이 리포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죠. 일반 비타민 C보다 흡수가 잘 되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리포솜 형태로 흡수가 돼서 여기에서 혈액내로 또 이렇게 리포솜 형태로 운반이 되는, 흡수도 잘 되고 운반도 외부의 영향을 안 받게 돼서 운반이 되는, 그리고 세포들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타입으로 만든 게 리포솜 비타민 C예요. 이 리포솜 비타민 C는 장점은 위장장애가 좀 덜하고요. 코팅을 해놨으니까 덜하겠죠.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흡수율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체 이용률도 아주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타민 C가 산패되는 확률도 낮아집니다. 장점이 아주 많죠. 그리고 이 회사의 리포솜 비타민 C의 가장 유명한 회사가 그 리브온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리포솜 비타민 C 5g이 정맥 주사로 맞는 뭐 30g의 비타민 C와 동급의 효과가 있다라고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끝에 이제 붙어 있죠. 이게 명확하게 이제 통제된 실험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돼 있지만, 아무튼 그만큼 획기적인 비타민 C 이용률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찾아봤죠.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논문이 많지는 않아요.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개를 찾아봤는데 그 두 개의 논문에서 한 개의 논문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한 5g 이하에서는 일반 비타민 C나 이 리포솜 비타민 C나 혈중에 있는 그 플라스마 비타민 C 농도가 거의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는데, 그 비타민 C를 알약으로 일반적인 걸 먹거나 이 리포솜 비타민 C를 먹거나 5g 정도까지는 차이가 없었는데 30g 이상 오버도즈를 했을 때 급격한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봤던 건데 그래프 따오기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일반적으로 경구로 복용해서 도달할 수 없는 그 플라스마 혈장 농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리포솜으로 먹으면. 근데 저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메가도즈를 하실 거면, 그 리스크를 안고 메가도즈를 할 거면 비타민 C를 리포솜으로 먹으면 좋을 거고, 그 이하로 복용할 거면 굳이 이 비싼 리포솜 비타민 C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솜 비타민 C는 흡수율이 좋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셔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최근은 아니고 한두 달 전쯤에 복용을 해봤는데, 샘플을 받아가지고 먹기가 상당히 사납습니다. 기름으로 둘러져 있어가지고 막 니글니글 거리고요. 그리고 한 포 먹기가 좀 사나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액이 너무 비싸죠. 10배 이상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있고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고, 확실하게 검증이 돼 있는 걸 원하시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비타민 C 종류를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비타민 C가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걸 먹을 거냐? 무조건 1번이 낫습니다. 검증이 돼 있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한 이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건강 유지 목적, 비타민C의 극적인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건강 유지 목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실 거면 이 합성 비타민C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믹스해 놓은 제품을 추천드리고, 위장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위장장애가 좀 덜한 걸 원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중성 비타민C는 잘 모르겠고 이 서방형 타입을 구할 수 있으면 서방형 타입으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녹십자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단종됐어요.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비타민C 메가도즈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도즈를 했을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차치하고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시고, 건강 유지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비타민C 일반적인 걸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빠른 답변이 아니더라도 좀 제대로 된 답변이나 정확한 답변, 그리고 꼭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들어가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추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도 덕분에 아주 재밌게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저도 명절 때 충전 많이 해서 더 양질의 영상, 더 제대로 된 데이터, 신뢰할 만한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말을 하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C를 항암 효과가 있다, 감기에 좋다, 메가도즈를 하면은 여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 쉽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자료를 뒷받침이 되나 안 되나를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현란한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타민C 하루에 막 10g 이상 드시면은 몸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비타민C 옆에서 6g에서 10g 복용하는 걸 봤는데 심장병이 막 나아지는 걸 봤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저도 실제로 제 단골 손님 중에서 본 케이스도 있고, 메가도즈를 해서 좋아진 케이스도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과장해서, 그리고 경험담을 좀 많이 얘기하고 좀 극적인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조금 지금까지 영상 만들 때 항상 데이터 기반, 자료 기반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렇게 못 드리고, 좀 재밌는 내용을 말씀 못 드려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네요. 감사합니다.